네, 꼼꼼한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63회째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소영입니다. 자, 지난 주말은 어린이날에다 또 어제는 또 어버이날까지 정말 그 5월 그 가정의 달답게 많은 일들이 또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두 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저는 부모님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작은 꽃바구니 하나 해서 보내드렸는데 네. 저는 항상 어버이날이 되면요, 이 선물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누구나 네. 그렇죠. 네. 좀 올해는 어떤 특이한 선물이 있을까 제가 어. 그래서 항상 검색을 해보곤 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어버이날 선물에도 변화하는 트렌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죠. 예. 사실 5월 가정의 달이 되고 어버이날이 있으면 좀 마음은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좀 미안했던 부분들을 밥도 좀 먹고 선물도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몰아서 효도를. 네, 덕분에 통장도 많이 가벼워지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선물이 중요합니다. 네. 좀 기분 좋게 기왕이면 해드릴 선물 트렌드가 또 있다고 아까 네.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어요? 올해는요, 이 올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 트렌드에 대한 좀 뭐랄까요, 역사랄까요? 변천사. 네, 변천사를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왜 예전에는 이 카네이션 선물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도 이제 그 중에서도 방향제로 쓸 수 있는 비누꽃 어허. 선물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그게 향기가 일단 되게 좋아서 네. 어른들에게 좀 많이 선물하기도 했죠. 네. 쉬웠던 건데 그렇죠. 네. 저는 그 이후에 나왔던 그거 있잖아요. 왜 순금으로 돼가지고 카네이션 된 거 있었잖아요. 인기 많았죠. 고가이긴 했어도 받으면 좋아하는 거. 근데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던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하다가요, 지난해 인기 있었던 왜 꽃과 현금이 이렇게 같이 네. 담아서 드리는 용돈 플라워 박스 이것까지 이제 지난해 인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올해는요 반전 케이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반전 케이크요? 네, 추측해 보실래요? 반전 케이크? 케이크가 반전이다. 예, 뭐 술을 몇 개 뺐나? 예, 어떻게 네. 되죠? 네, 일단 참신하진 않네요. 네, 근데 이 반전 케이크는요, 이 장식이 있잖아요. 케이크에 있는 장식을 딱 뽑으면, 왜 케이크를 우리가 먹으려면 그걸 뽑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뽑으면 용돈이 현금으로 줄줄줄 딸려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올해는 이게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예. 저 노지현 아나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서프라이즈한 선물들이 이제 많이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 또 현금 좋아하십니다. 이 트렌드가 어버이날 선물에 또 그 분명히 또 현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예. 현금은 사실 트렌드가 아니고요. 이게 만고의 진리죠. 그렇죠. 예. 네. 현금을 좀 넉넉히 받을 때만큼 우리 어버이께서 기분 좋아할 때가 또 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현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늘 자주 찾아뵙고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또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제가 공연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볼 만한 경주 국악 여행인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경주 보문 수상 공연장과 주요 역사 유적지를 배경으로 판소리, 또 사물놀이, 부채춤, 가야금,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우리나라의 가락을 들려드리는 그런 공연인데요.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경주 국악 여행 꼭 가족분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겠네요. 매주 예, 예. 토요일이라는 거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경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덥지 않아서 이렇게 공연 보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흥경 우리가락에 취해서 힐링을 해보는 그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네 발견 본격적으로 준비한 소식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듯이 포항 거리 예술축제 현장이 준비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만나본 포항 거리예술축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쉽게 축제 현장을 좀 가보지 못한 분들, 나 못 갔어,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희 동네 발견에서 그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청학리에 마무리된 제2회 포항 거리예술축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항의 송림 테마거리 일대가 문화예술의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도심 속 거리마다 예술 공연들이 팡팡! 포항의 자랑 거리예술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기다렸던 만큼 기대감을 업시킨 그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포항이 시원하게 뻥 뚫린 도심 속 숲길. 이곳이 오늘의 공연장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포항 거리 예술축제. 보다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속을 꽉꽉 채웠다고 하네요. 축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까지 확장해서 조금 더 큰 작품과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시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열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포항 거리 예술축제. 포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대폭 늘린 행사장. 어린이날을 맞아 찾은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했답니다. 촉촉한 느낌. 이름 없었어요. 그래요. 재밌어요. 길거리 공방에서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만의 작품 세계에 빠져 있을 그 시각. 아이고, 우리 아버님도 나 홀로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계시네요. 같이 왔는데 애가 자꾸 찡얼대갖고 놀러 갔어요. 엄마하고 애는 저기 놀고 있고 아니 재밌어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만 참 재밌습니다. 아니, 엄마가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요. 엄마가 좀 멀리 갔어요. 자전거. 뭐 지금 현재는 미안합니다. 어린이날에 엄마가 버렸어요. 아빠를요? 네. 이렇게 축제장에서 나 홀로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이것만 나타나면 길을 잃고 헤매는 오랜 방황은 안녕. 눈앞엔 화려한 거리 공연만이 펼쳐질지니 바로 요 노란 깃발만 따라오시라. 이거는 뭉쳐야 본다라는 공연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송림 해마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을 관람객분들이 놓치지 않고 관람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동행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안 도로까지 공연 장소가 대폭 늘어난 만큼 지도를 본다고 해도 갈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노란 깃발만 따라가면 된답니다. 보시면 돼요. 음악국 보러 가세요. 시간대별, 장르별, 좋아하는 프로그램, 취향까지 고려해가며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다음 공연 장소로 안내를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래 좋아, 이 언니들의 안목을 한번 믿어보겠어. 출발! 그렇게 노란 깃발을 따라 찾아간 첫 번째 거리 공연, 바로 바퀴로 만든 집이라는 해외 공연장이었는데요. 아크로주는 영국의 거리 예술 공연팀으로 아크로바틱의 연극적인 요소를 결합한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선보이는 유명한 팀입니다. 그럼 직접 이번 공연 소개를 한번 The basic 들어볼까요? outline of the story is it's a day in the life of two people that exist in a post-apocalyptic world and how they exist in this small home together, relying on each other. And it's about survival and friendship and how we work together as humans in extreme circumstances. So overall the theme is about friendship being at the centre of human survival, like connection and people supporting each other and working together rather than as individuals, and the difficulty that they have in doing that in a very contained space, in a very difficult pressurised situation. But the fact that overall that's what brings them through and helps them to kind of keep surviving in different ways, practically and sort of psychologically. 시각예술의 요소를 통해 전달하고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크로주의 바퀴로 만든 집. 인류가 지닌 한계들을 뛰어넘으려는 이들의 공연. 거리에서 생생하게 만나볼 소감이 궁금한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좀 슬펐어요. 한편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또 무대 장치라던가 특별한 게 없었는데도 연기 같은 거 하는 게 표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시민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거리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일본에서 온 이케다 요스케이 공연 헬로 굿바이는 비틀즈의 노래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코믹 연기 공연이었답니다. 줄로 하는 공연 점은 이어지고 얽히고 끊어지는 줄을 활용해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공연인데요. 오직 줄로만 모든 상황과 구성을 꾸미는 무대였습니다.
거리 공연에서 서커스가 빠지면 섭섭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다음 공연은 국내 공연작인 나 홀로 서커스인데요. 코미디, 마임, 저글링 등 서커스 스킬들이 결합된 코믹 서커스로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 1인 광대극이랍니다. 선선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송림 테마거리 일대. 도심 속 숲속에서 펼쳐지는 행사다 보니 이렇게 한가롭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소나무 향을 맡으며 해먹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 가족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축제 같죠? 여기 솔밭에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가족들이랑 담소도 나눠서 너무 좋네요. 바쁘게 안 다녀도 되고 다니다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리에서 문화예술만 즐기라는 법 있나요? 탁 트인 숲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독서 삼매경에 푹 빠져볼 수도 있는데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야외에서 펼쳐보는 책 한 권의 여유. 그냥 평소에 잘 못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읽어주는 거랑 나와서 읽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아이가 좋아해 주니까 자주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긴 한데 이 순간에 즐겁게 놀아야죠. 아빠와 함께한 이 순간을 내 머릿속에 저장. 축제에서는 다양한 해외, 국내 거리 공연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휴식 공간들도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숲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명 숲속 음악회.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사람들의 걸음이 멈춰섭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힐링 타임. 우리도 즐겨볼까요? 포항 거리예술축제 개막식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은 300여 명의 시민들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며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는데요. 도로 위 90m에 펼쳐진 테이블과 샹들리에까지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우아한 거리, 길 위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제2회 포항 거리예술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도 즐기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가 공연들까지 포항 거리예술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무대도 객석도 따로 없는 이 순간, 한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시간, 올해도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아니 올돌결에 참석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만찬을 벌리고 가족하고 같이 좋은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어버이날 이벤트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좋은 공연도 봐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가족과 있어서 더 행복했어요. 공연장을 뛰쳐나온 화려한 거리극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문화축제. 화려한 조명 대신 때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예술가와 배우들의 열정 속에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내년에도 포항 거리예술축제에서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던 포항 거리예술축제 현장을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지난주 이제 초대석을 통해서 예술 감독님 모셔서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또 물어보고 또 들어서 많이 그 기대가 된 그런 축제 현장이었는데 미리 이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한눈에 다 이렇게 그 현장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네. 그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졌었는데요. 작년에 흥행을 했고 또 역시 입소문도 탄 만큼 올해도 역시 많은 관광객분들과 시민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예. 황금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서 기분이 네.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특별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이 그 거리의 만찬이었어요. 아스팔트 네. 위에서 멋지게 기대가 펼쳐졌던 됐어요. 개막식. 네.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요즘 분들은 또 이렇게 이색적이고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아주 예. 예쁜 샹들리에도 있었고요. 그러게요. 예, 샹들리에도 아주 멋졌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영국 또 일본, 프랑스 등 해서 23개 나라가 참여했던 거리예술 축제 현장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완성도도 많이 더 이제 높아진다고 하고요. 또 내년에도 이 거리예술 축제가 열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있게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동네 발견 담당 PD들이 직접 떠나는 우리 동네 탐방기 꼼꼼한 PD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자 그러면은 서영석 씨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 네. 동네 발견이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PD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동네 발견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네. 풀네임이 있거든요. 저희가 저도 오랜만이네요. 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 핵 꼼꼼 버라이어티 매거진 이거든요. 네. 그만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우리 PD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꼼꼼한 PD는 누구인지 또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첫 번째 타자는요 박찬열 PD입니다. 박찬열 PD가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휴가 때 이 일본의 야쿠시마 숲에 다녀왔다고 해요. 네. 야쿠시마는 섬의 21%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원시림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원령공주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숲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숲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멋진 숲이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게요. 저는 박찬열 PD에 주목하고 싶네요. 왜요? 꼼꼼해요. 꼼꼼해요. 피곤할 만큼 꼼꼼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더구나 우리 청정 지역 울진이잖아요. 울진의 숲이 얼마나 멋진 비경일지 꼼꼼하게 담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울창한 원시림과 곧게 뻗은 금강송. 500여 년의 시간을 품은 특별한 자연유산을 만나러 갑니다. 한국전쟁의 피해도 무사했던 숲. 2006년에야 일반에 공개된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인데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숲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울진 금강소나무 숲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후에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탐방이 허락되지 않는 건 소중한 숲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는 곽순영 숲 해설사와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이런 걸 하시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멋지죠. 뭐 제가 그래서 별명이 행복 주식회사 CEO입니다. 네. 근데 그럼 이 숲은 언제부터 이렇게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건가요? 저 조선 숙종 6년 1680년 경에 여기 밑에 7km 내려가면 황장 봉계 표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명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황장봉산을 앳 지명을 이렇게 한 4군데 해놓고 산지기를 두고 지켜라 하는 그 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는 이제 용도는 뭐냐면 왕실의 장례용 관도 만들고 대궐의 목조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대를 지켰다. 봉산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그 이제 함부로 이 벌채를 할 수 없고 조선 성종 때는 이 금강소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면은 곤장을 100대를 때릴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다 하는 게 문헌에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는 곧게 하늘을 향해 자라며 껍질도 좀 더 붉은색을 띱니다. 금강산을 거쳐 울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데요. 뒤틀림이 적고 강도도 일반 소나무보다 5배나 강해 궁궐의 목재로 쓰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엄영으로 관리되어 온 금강소나무숲. 1959년부터는 국내 유일의 육종림으로 지정, 보호, 관리되어 왔습니다. 금강소나무숲에 오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폴락지라서 이제 계속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이게 이제 보호수네.
그래 조선 성종 때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54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가지가 용트림됐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500년 이상 되는 분재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위에 지금 다른 수종이 하나 자라고 있는데 저게 다람쥐가 씨앗을 묻고 가서 어디 홈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아마 다래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이제 보시면은 다른 나무가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나무가 못난이 소나무로 되어 있죠. 네. 저기 우리 이제 안내에 보면은 500년 소나무에 이어 만나게 되는 나무는 특이한 생김새 탓에 못난이 소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수령 역시 53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멋지기만 한 금강소나무인데 왜 하필 못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또 생김이 멋있는데 못난이 소나무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나무가 더 잘생긴 걸로 돼 있죠. 조경학적으로 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풍치적으로 보나. 그래서 저희들이 500년 소나무를 할아버지 소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나무는 할머니 소나무다. 이렇게 저희들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약간 좀 구부를 하니까 당시에 안 베어졌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목재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베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그 나무가 오래오래 그 산을 지켰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앞에 보시는 이 나무가 전국에서 제일 잘생겼다 해서 미인송으로 저희들 명명하고 있습니다. 약 370년 가까이 됐고요. 이야, 정말 쫙 직선으로 올라가네요. 높이가 35m입니다. 정말 곱게 자랐네요. 알아볼까요? 둘레가 얼마나 될지. 이야, 잠시만요. 와. 이거 다인 다인 잡았습니다. 겨우 다이네요. 겨우 다인이네요. 한 4m 가까이 됩니다. 멀리서 볼 때하고는 이렇게 안으니까 훨씬 더 크기가 느껴지네. 저희들은 매일 이제 오면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면은 기가 막 들어옵니다. 탐방로를 걷다 보면 금강소나무 전시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선 금강소나무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는 일반 소나무보다 더디게 자라서 나이테가 3배나 더 촘촘합니다. 또 가운데 색이 진한 부분을 심재라고 하는데요.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단단한 심재 부분이 일반 나무들은 30% 정도인 반면 이 금강송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천연 방부제인 탄닌과 송진의 함량이 높아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아서 실제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강소나무지만 무려 200년 이상 자라야만 문화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니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경주 안강에 있는 그런 남상의 소나무들은 막 옆으로 좀, 막 이렇게 그렇죠. 휘어져 있잖아요. 또 휘어진 데는 또 아름다움이 있고 한데 여기는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곱게 자라네. 두 가지가 다른 소나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종 소나무는 두 엽이 속생합니다. 그런 이제 두 엽짜리인데 유전적으로 지금 같은 소나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안강형하고 금강형이 왜 그렇게 모양이 다를까? 그 1928년도 일본 우에키라는 식물학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한 바가 지역형, 지역에 따라서 토질과 기후가 달라서 다르게 자라더라 하는 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경북 식물 연구원에서도 뭐 이런 실험을 했다던데 여기 있는 금강소나무의 아주 어린 묘목을 캐다가 저 경주 남산에 심었더니 꼬불꼬불하게 자라더라. 안강형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다르게 자란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 이 지역에만 예. 그렇게 딱 곱게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덕에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숲길. 하지만 금강소나무 숲길은 긴 거리와 잦은 오르막 탓에 노인이나 아이들이 함께 탐방하기엔 다소 어려운 길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금강송 군락지를 통과해 못난이송, 미인송, 500년 소나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가족 탐방로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망대를 지나 금강소나무 숲의 상징인 대왕소나무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대왕님이요. 네. 그 소위 대왕송인데 약 600년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가보시면 아주 감탄을 하실 겁니다. 그런 대왕님을 안하러 가도록 우리 준비할까요? 뭔가요? 조금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숲길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 옛 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계곡을 건너고 좁은 산길을 오르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대왕소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은 특히나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곧 놀라운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참 걸어왔네요. 멋지지?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암벽에 뿌리를 뻗고 하늘을 향해 자란 소나무. 금강소나무 숲의 으뜸 대왕소나무입니다. 지금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700년, 800년, 어떤 분은 천년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고도 있고. 근데 여기 정말 산 정상에 이런 나무가 600년 이상 자란다는 것은 신묘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거는 참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정상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바람, 눈 등등 상당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600년 이상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큰 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이고 울진군의 상징목이기도 하고. 대왕소나무의 멋진 풍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보려 하지만 도저히 이 작은 화면 안에 모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마음에 더 많이 담아가는 수밖에요.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풍광을 오래오래 바라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각각의 구간마다 하루 80명에게만 허락되는 이 숲은 곧게 뻗은 소나무들의 보금자리이자 계절마다 달라지는 희귀식물과 야생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직접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름다운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구간이 3구간과 이제 4구간인데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울진하면 소나무는 유명하잖아요. 더불어서 송이까지 있다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600년씩이나 됐던 이 소나무, 대왕소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 금강소나무 숲길에 대해서는 그냥 좋다 말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동네 발견 통해서 눈으로라도 감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호를 위해서긴 하지만 이 가이드 선생님이 함께 이제 따라다니면서 숲의 곳곳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아름다움을 더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로 이제 예약해서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찬현 PD가 그래도 좀 뭐 예약을 잘해서 또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예. 소개 잘 한 것 같죠? 그러게요. 평소 저희에게 뭐 재밌게 만들어라, 뭐 연기 좀 잘해라 하더니 이제 본인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좀 꼼꼼하게 제대로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다음에 우리 박찬일 PD 메이크업 꼭 신경 쓰고 가십시오. 그 저기 화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이 이제 구간마다 또 다르고 또 시간도 꽤 좀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족 탐방로가 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5km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를 비롯해서 숲길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모아놓은 구간인데 이런 곳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조용히 보시다가 아 여기는 이맘때쯤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전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어디로 하시면 되냐면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미리 신청하시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동네 발견 꼼꼼한 PD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해시태그 인터뷰를 위해서 찾아간 곳은 바로 울릉도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요. 울릉도와 독도를 또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만나볼 청년은 바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멋지게 알리기 위한 독도 굿즈 기념품을 만드는 우리 김민정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네, 김민정님은요,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울릉도에 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육지로 이사를 가서 육지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30대쯤에 다시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독도에 대한 굿즈를 만들게 되셨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고향이 울릉도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경도 썼고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념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역사 알못도 갖고픈 독도 굿즈를 만드는 김민정입니다. 제가 한 8, 90년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에서 지금 같은 망언을 한 번씩 하면 길에서 막 일본 물건을 불태우고 막 데모하고 온 막 뉴스에 도배를 됐는데 이게 한 20년 동안 망언을 계속 하니까 저희가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아, 또 저런가 보다. 아, 뭐야, 뭐 짜증나, 뭐 이렇게만 하지 그거에 대한 대응도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독도 교육이 계속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지증왕 몇 년에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고문서 몇 구절에 나와 있다 이런 걸 외우는 교육이라서 아이들이 그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좀 재미있게 일단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때까지 살았었고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 3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학교를 하다가 30살에 다시 울릉도로 들어와서 이렇게 독도 문방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97학번인데 그때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 우리나라의 국제영화제라고는 처음 생기면서 중동, 이집트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도 영화를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영화를 보게 되니까 제가 그냥 완전 홀리듯이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막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제 취향이 좀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찍고 이런 거보다는 홍보하고 이렇게 포스터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는 광고 일 같은 걸 해보고 싶었던 터라 영화 마케팅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사를 한 10년 차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한국 영화계 위기 이러면서 한참 막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이 막 급락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도 좀 어려워지고, 그때 또 마침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우울증을 좀 심하게 겪으셨는데 울릉도로 다시 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엄마가 해서 한 2, 3년만 엄마랑 잠깐 있다가 좀 우울증이 없어지시고 하면 나는 다시 뭐 서울 가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쉬운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독도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나는 여기서 뭘 해야겠다는 마음은 사실 먹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여기서 지내고 나가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근처에 신혼집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쪽이 완전 관광객들 우선인 상업지구잖아요. 그래서 밤만 되면 사람들이 그 독도 무슨 걸기 대회를 매일 밤마다 여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저렇게 시끄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기가 이제 4, 5살쯤 되고 이제 책 읽어주러 이렇게 도서관에 책 빌리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강치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강치를 그때까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여기 살았는데도. 처음 알게 되고 그게 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 내가 여기 출신인데도 전혀 모르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까? 진짜 망치 맞은 느낌?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알려야겠다. 강치 외에도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아예 사라지는, 여기에만 사는 특수한 그런 생물들이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외워야 되고 막 공부로 알아야 되고 막 어디 걸기대회 나가서 막 동원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알면 훨씬 재미있고 좀 더 친근감이 들고 이렇게 알리는 게 훨씬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사 다닐 때 또 영화 굿즈 같은 걸로 노트나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디자이너 분들 중에 그래도 연락이 닿은 분들 하고 연락을 해서 처음에는 오징어랑 그냥 독도 그림 그려진 노트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냥 가게 선반에 그냥 노트 몇 권을 올려놓고 관심 있어 하면 그냥 파는 정도로 시작을 했었어요. 애들한테 다른 것도 좀 주고 싶은데 왜 이것밖에 없냐고, 종류가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 뭐 해볼까?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인형이었거든요. 애들이 일단은 많이 사갔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제가 문 열었을 당시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강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동화책을 바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고 좀 생각이 든 게, 아니 다음 세대 애들한테 바로 알리려고 이걸 만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바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치 인형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인형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3D 입체로 된 이렇게 인형용의 뭔가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캐드 이런 것도 손도 댈 줄 몰라서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얘기를 들어서 여기가 울릉도고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스케치랑 사진을 몇 장만 보여주면 그냥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디자인이랑 뭐 이런 걸 다 해주셨거든요. 주문해야 되는 물량도 막 몇만 개씩은 해야지 인형은 생산할 수 있는데 5,000개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 2만 개 정도부터 만들어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마음에 어떤 애국심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뭐 좋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지만 다 제가 하는 일을 너무 흔쾌히 다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독도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기억나는 건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독도에 이제 오시게 되면서 그걸 단체 반티로 맞추시겠다고 단체 주문을 하신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분들이 청심국제고등학교? 거기 독도 동아리에 학생들하고 오셨더라고요. 와서 보고 이렇게 같이 얘기 좀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강치 배지를 애들이 디자인을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팔아주겠다고 하고 걔들도 행사 나갈 때마다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강치상을 지금 한 3개 정도 세웠다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인천에 있던 학교 중에 하나도 켈리 동아리가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멘트를 몇 개 켈리로 써서 자기들이 이렇게 노트랑 L 파일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글자만 있으니까 너무 좀 심심한데 자기들이 디자인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독도 디자인을 제 거를 좀 넣어도 되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용은 안 되지만 그런 취지라면 제 디자인을 주겠다고 해서 하얀색 파일 2종류를 저희한테도 몇 개 보내주고 그렇게 교류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만든 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예뻐가지고 저도 이번에 파일을 만든 게 걔들 거 보고 약간 자극을 받아가지고 만들게 됐거든요. 대표님한테 돌아오는 수익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왜 해주세요? 아니, 일단 저도 상품이 다양해지는 게 필요하고 좋고 그리고 그냥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서 제가 뭐 직접 뭐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어도 이 정도로 팔아주면서 응원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울릉도 여행 오는 가족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이들한테 줄 만한 선물이 독도문방구에 있다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은데 그 제주도에서 왔던 가족분들 계셨거든요. 4학년 정도 되는 그 아들이 너무 독도에 가고 싶어 해서 원래 가족들은 외국에 가자고 제주도에서 배 타고 또 육지에 나오셔서 육지에서 다시 울릉도에 오셔야 되는 거니까 외국 가는 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건데 얘가 독도에 가야 된다고 해서 돈을 더 얼마를 부담을 자기가 할 테니까 독도에 가자고 100만 원을 모을 때까지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도 경비대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모자 이거 사갔었거든요. 그 독도 놀이장 모자. 그래서 그 모자를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사는 거는 네가 돈 내라고 하면서 저거는 내가 뭐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강치네 이렇게 애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죠. 부모님들은 몰라요. 이거 그냥 물개냐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오시고 뭐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들은 거기에 사는 뭐 식물, 뭐 동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옛날에 우리 교과 과정에도 그런 건 없었으니까 못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면 오히려 애들이 엄마 이거 왜 몰라? 이거 강치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한 좀 뿌듯하고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애들이 뭐 100명도 안 되니까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걸 판매하는 업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택배를 시키는데 겨울에는 배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뜰까 말 거거든요. 분유 같은 게 아예 한 번 동나면 애가 그냥 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와서 애를 바로 낳아서 아는 분이 많이 안 계신데 진짜 기저귀가 뚝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빨리 누구를 알아서 이걸 빌리러라도 다녀야 될 텐데 내가 그런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엄마들 위주로 벼룩시장 같이 자기 헌옷 같은 거나 장난감 애들 거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처음엔 그냥 그런 벼룩시장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생크림 빵을 파는 데가 없었어요.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집에서 자기가 오븐에 구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이랑 더 모여서 그분은 빵을 팔고 나는 좋아는 하지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파는 걸 사 먹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분도 여기 젊은 분들 일자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애 키우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 모여야 되겠다. 여기 아이들이 전교생을 다 합해도 1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만들 수 있는 뭔가 제품? 포스터 같은 걸 보면 너무 좀 경직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독도의 군인들이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좀 경직된 그림들이 많아서 좀 자유롭고 독도에 대한 좀 기발한 그런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는 그림들을 구할 수 있으면 아이들과 협업한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싶습니다. 이 티셔츠 육지 갈 때도 한 번씩 입고 가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치 단체에서 이런 거 입고 다니는가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I love 뉴욕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사지 않냐고. 근데 왜 독도라고 쓰여 있는 건 못 사가냐고. 그냥 이게 너무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독도에서 사온 굿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들어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고 있고, 뉴욕이나 다른 도시들처럼 이 굿즈들을 통해서 독도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해시태그 인터뷰 잘 만나봤습니다. 갖고 싶은 독도 기념품들을 만들고 있는 김민정님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좀 다양하게 물건들을 만들고 있고 또 울릉도를 여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한번 들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반적인 기념품이 아니고 독도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기념품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여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여행지를 추억할 때 기념품은 하나씩 꼭 가져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 여행지에서의 느낌을 나는 소장하고 또 그 느낌이나 추억들을 다른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네. 기념품들이 조금 많이 더 팔려나가고 정보들이 조금 더 알려져서 우리 독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네. 더불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김민정 씨가 처음 독도 기념품을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인형을 만들 때는 제작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김민정 씨가 도리어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시너지 효과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돌고 돌아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좀 그림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협업이 아이들과 좀 잘 이루어져서 멋진 또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멋진 독도 기념품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또 알려드릴까요? 네. 네, 동네 발견에서는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행사 또 맛집 볼거리까지 있으시면요. 지금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앨범을 한번 잘 뒤져보시면은요, 맛집들, 멋집들, 특이했던 공간들, 즐거웠던 순간들의 사진과 영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세로 사진 말고요. 가로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도 짧게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 여러분들의 댁으로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도 함께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